오늘 영상은 제가 시험관 이번에 1차를 실패하면서 느낀 제 감정들이랑 생각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험관을 실패를 하고 나서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혼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신랑이랑도 조금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관 실패를 하고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나도 고회차로 갈 수도 있겠다. 고회차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난자 채취가 많이 되지 않아서 동결 배아도 사실 2개밖에 없는 상태였고, 이제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5일 배양 배아가 돼서 걔를 동결을 시켰다가 이식을 한 거였어요. 이식 당일 날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배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 기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 이식을 하기 전에도 자궁경을 하고 자궁 상태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놓고 또 진행을 했던 거라서 뭔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고, 제가 좀 무서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회차로 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 시작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시험관을 갑자기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자궁내막증을 발견을 하고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랑이랑 깊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아이 하나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바로 난임병원을 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가 막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시술을 진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저희 신랑이랑 닮은 예쁜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중간에 멈추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시험관을 하게 되면 한 번 이식을 하는 데까지 굉장한 노력과 많은 시간과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고회차수로 가다 보면 그 시간은 점점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시간들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우리 부부가 원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 그런 걸 좀 해보게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시험관을 진행을 하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꼈어요. 시험관 시술을 하다 보면 다 모든 게 시험관 일정에 맞춰지잖아요. 여행이나 뭐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조절하는 부분이 시험관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병원 스케줄에 맞춰져야 되니까 일단 다 스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성공을 하면 괜찮지만 그런 부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제한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힘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 안에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때는 쉬고 또 다시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아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놓고 우리가 할 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삶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신랑이랑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이번에 비임신 결과를 알게 되고 나서 생각보다 제가 많이 우울해하고 엄청 무기력해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제 성격상 그게 길게 가진 않았어요. 그냥 바짝 우울했어요. 저는 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그게 풀리는 사람이기는 한데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뭐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할 의욕조차가 안 생기더라고요. 밖에 나가야 풀리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할 의욕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되게 훅 세게 왔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나한테 이런 감정이 계속 반복돼도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무서움?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약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시험관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뭐 주사 맞고 막 이래서 뭐 몸이 힘들고 막 속이 좀 울렁거리고 뭐 약에 대한 거부감 반응?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신랑이랑 많이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좋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은 갑자기 막 하면서 바닥까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인 건지 그냥 이 상황 자체가 힘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신랑한테도 표현하게 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걸 표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제 자신도 또 힘들게 느껴지는 거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그냥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난자를 채취를 하고 배아를 또 냉동을 시켰다가 그 다음 달에 이제 동결 이식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조금 우울했지만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난임 부부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이름 핀다고. 그건 인정. 그건 인정. 길어요? 이거니 하나. 루시. 나는 하고. 딱! 와! 딱인데. 먹겠습니다. 맛있겠어.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먹었으니까. 맛있어? 입맛 싹 돈다.